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영상을 못 올렸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도 컨디션은 베스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중에 중간에 오류가 나서 약 한 30분 정도를 제가 완전히 그냥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간단히 요약하면은 3분기 IR과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정체성을 잃었다라는 것으로 한마디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과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미크론 전에는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개발 그리고 승인에 올인을 해서 글로벌 어떤 백신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캐치프라이즈를 갖고 사업을 해 나갔는데, 오미크론 이후에 전염력은 강화되면서 어떤 치명률이 떨어지면서 일반 감기처럼 되어버리다 보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했던 방향성에 어떤 길을 좀 잃게 되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해외에서의 승인이 지연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의 승인은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이미 선구배된 물량으로도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과 그다음에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 mRNA 플랫폼은 세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구개발 인력들이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받은 돈으로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3분기 IR 자료에서도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나왔고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들만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확보된 현금으로 M&A를 하자니 사실은 그만큼의 현금이 실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 버리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고 코로나19 관련된 기업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펌핑됐던 기업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소외주로 바뀌고,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어떤 허상 속에서 주가가 상승되는 게 아니고 2차 전지와 같이 확고하게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전년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그런 기업에 자금이 쏠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산업인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회사 사명처럼 바이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원론적인 부분에다가 두 번째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수급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뭐 다들 아시지만 연기금이 과거에 잘 해줬던 기업인데요. 연기금은 지금 4분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순매도로 좀 잡혀 있고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도 들락날락 하면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금융투자만 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태세 전환이 빠르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승을 기대하려면 확고하게 연기금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매수세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차 잔고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500만 주, 600만 주 이상 하고 있고요. 공매도도 오늘 하루는 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단기간에 상승을 하려면 이 일본 기준 60일선을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평선들이 다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 10일선, 20일선 위에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들 상승 라인의 위에 있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완전한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60일선까지 무조건 금주에 돌파를 해야 다음 주에 10만 원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런 종목은 내일 얼마 간다가 아니라 얼마의 가격에 도달해야만 얼마를 갈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추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은 조금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SK 케미칼에 대한 3분기 실적 발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SK 케미칼입니다. 오늘 시초가 갭상 뛰었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소폭 마무리하면서 끝났습니다. IR 자료 보기 전에 일단은 그 기관이 연기금이 그래도 11월 1일부터 매수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오늘 매도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외인이 매도, 거기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초하이 리스크는 뭐냐면 바로 공매도입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자면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매도가 평균적으로 25% 이상 나왔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항상 공매도 평균가가 종가보다 낮았습니다. 다 낮았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공매도가 현재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11월 3일에는 높았네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치면 칠수록 사실은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건 결국에 좋은 쪽으로 보면은 전부 다 숏 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어떤 행복 회로고요. 결국에는 공매도들의 상환 기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찍어 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평균가가 종가보다 위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공매도 물량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바로 그런 반증이 바로 대차장고입니다. 대차장고가 벌써 140만 주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SK케미칼 쪽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사실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IR 자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이 경영 실적 쪽에서 그 사업부별 실적이 저는 사실은 그린 머터리얼스, 코폴리에스터와 유화 쪽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이 팩트만 보면 결국에 전분기 대비는 매출이 10% 빠졌고 영업이익도 20% 빠졌습니다. 20% 빠져놓고 매출 성장했다는 이익이 증가했다.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한 수익성을 유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21년 4Q부터 사실은 코폴리에스터 관련해서 양산화가 시작됐다라고 울산 공장 쪽이 오픈을 했다. 3Q부터 정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였다라는 부분이고요. 2Q 실적 자료 보면은 3Q 실적의 전망에 대해서 견고한 성장이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용도 개발 및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로 매출을 성장했다, YOY로 성장했다라고 코멘트하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Q 전망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절감한다던가 매출처를 다각화한다던가 아니면은 더 앞으로 예상되는 고부가 가치 상품을 앞으로 런칭한다던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성장을 확보하겠다,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야지 글로벌 경기 침체 vs 견조한 수익성 유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부분은 상당히 어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IR 자료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한 것은 맞습니다만, 코멘트 하나하나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장기 전략에서도 쭉 보게 되시면은 이 SK 멀티 유틸리티에 대해서도 여기 한 단어 말고는 코멘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 SK 멀티 유틸리티를 물적 분할할 때 현금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 현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이 회사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코멘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에 그 당시에 여론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구주 매출 받은 돈 배당하기 싫어서 멀티 유틸리티로 빼버린 다음에 그대로 그냥 다시 최창원 부회장 주머니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완전히 그냥 썰입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멀티 유틸리티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전혀 없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2019년은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상장 전에 대해서 뭐 배로 상승했다라고 하는 걸로 자랑을 하기보단, 사실은 시가총액이 5조 가까이 됐었는데 1.6조로 3분의 1 토막 난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뭐 주주환원 정책도 결국에는 이미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했던 부분이고, 결국에 우리가 SK케미칼을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이유는 이 바로 그린 머터리얼스 비즈 쪽, 코폴리에스터, 바이오 소재,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M&A까지.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코폴리에스터로 견조한 성장, 그 다음에 화이트 바이오는 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 바이오 쪽에서도 어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고 있는 바이오 쪽에서도 또 오리지널 바이오와 신약 바이오와 그 다음에 화이트 바이오, 친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기 때문에 지금 외면하고 있지만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이 영화에서도 뭐 30년 후에는 동물이 다 사라진다, 뭐 이런 영화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먼 미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 탄소 중립, 그다음에 저탄소, 저감 활동,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 맞춰서 ESG 경영까지 합쳐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린 소재 중심의 사업 성장을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린 소재 확보를 통해서 뭐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SK케미칼의 방향성, 그리고 지향성, 그다음에 비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플라스틱 시장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BCG 매트릭스, BCG를 통해서 지금 뭐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SK케미칼이 현재 지금 이 시장에서 얼마나 위치해 있는지가 조금 아쉽습니다. 코멘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은 뭐 유럽에서도 탄소세를 도입하고 중국과 아시아에서도 환경 규제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 시장 성장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브랜드 오너들의 리사이클 소재 수요가 증가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맞는데, 거기서 SK케미칼이 현재 위치해 있는 자리가 어디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시장 규모가 뭐 현재는 몇 조 원인데 최대 몇 조 원까지 성장하면서 내가 캐파를 얼마를 늘려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어떤 이 지향점으로 나와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이렇게 뭐 일부 항목에 대해서 아마 분석이 가능한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의 그 감축이 어떤 뭐 NGO 아니면 정부가 만약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박수 받을 일이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감축시키는 활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가 단번에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린 소재 관련 매출이 2.6조 원. 근데 2030년이거든요. 지금 이미 1조인데 10년, 8년 동안 물론 2배라고 하기에는 조금 2배 성장은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지금 앞으로 어떤 주식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수준의 규모가 아니다. 뭐 플라스틱 시장이 뭐 10조, 100조 시장인데 그린 소재 관련 매출을 2조로 올리겠다라는 게 1, 2년이 아니고 10년 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3분기 IR 자료가 조금은 아쉬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디테일하고 이만큼 어떤 시장에서 아니면은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코멘트를 하는 기업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부분은 SK케미칼이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예상하지 못했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에 제한이 왔고 거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성장 하락이 어떤 케미칼 전체의 성장을 막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잘할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명확히 모르겠다라는 내용이로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IR 자료가 나오고 오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SK케미칼은 아직까지는 바이오사이언스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